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건지, 또 정부의 대책은 어떤 건지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보도를 보면 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은 1차를 빼면 모두 3번이 있었는데요. 3차 때까지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면 모두 지급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4차 때부턴 영업 제한 업종은 이전보다 매출이 줄어야 지원한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다들 마찬가지인데 꼭 그런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네, 원래 지원금 원칙은 매출이 줄어든 곳에만 지급하는 거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올 2월이 돼서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생겼기 때문에 4차 때부터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 이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럼 반기 매출 감소를 입증을 못 한다는 건데 다른 수단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없진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국세청의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신고 없이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료로 전체 매출 변화를 가늠해서 지원금을 줬던 겁니다. 그럼 당국이 이번에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그런 방법들을 좀 염두에 둔 거겠죠? 그렇습니다. 중기부가 이번엔 개선될 거다. 과세당국과 매출 자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자료들은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실적 이런 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자료를 진작에 좀 활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좀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네, 카드 매출 자료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 지원금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소급해서 지원금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4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을 5차 지원금에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4차는 이대로 매듭 짓고 5차를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5차 지원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 지급 일정은 나왔습니까? 네, 지급은 17일부터고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정도 큰 틀의 계획만 나온 상황이고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